안녕하세요. 상담사 반달입니다. 오늘은 가족치료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후기 가족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후기 가족치료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가 발달한 배경으로 나타났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모더니즘을 벗어났다라는 거잖아요. 모더니즘이라는 건 뭔가 객관적인 사실, 옳고 그른 거, 정과 반, 뭐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포스트는 그걸 넘어서서 객관적인 사실이나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후기 가족 치료라는 것은 절대적인 치료 기법이 있다라는 건 아니고 어떤 경험은 인간에 의해서 재창조되고 재경험되고 재해석된다.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후기 가족 치료의 대표적인 이론으로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가 있고 이야기 치료가 있습니다. 먼저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를 만드신 분은 스티브 드쉐이저와 인수킴 버그. 김인수 선생님은 한국 분이세요. 이 두 분이 MRI 그 전략적 가족 치료 그 연구소에서 만났는데 그러고 나서 이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를 발전시키셨다고 해요. 이분들이 한 유명한 이야기를 보면 problem talk creates problems, solution talk creates solutions. 그러니까 문제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을 하고 우리가 해결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해결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야기 치료에 대해서는 호주에 계신 마이클 화이트 이분이 이론을 만드셨어요. 이분이 한 유명한 이야기로는 problem is the problem, not the person.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두 이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해결 중심 가족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개인이 가진 어떤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과거를 많이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까지 초점을 뒀다면 해결 중심 가족 치료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진 강점, 자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지 여기에 초점을 둬요. 과거에 힘들었던 그런 경험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현재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되고 싶은지, 미래에 어떤 모습이고 싶은지 여기에 초점을 둬요. 해결 중심 가족 치료는 질문 기법이 다양한데요. 먼저 기적 질문. 이건 내담자가 원하는 미래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무엇을 보면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지? 라고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뭔가 부부관계가 문제가 있었던 분은 남편과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에게 밥 먹으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척도 질문. 지금 우울하고 너무 힘들다고 하셨는데 우울한 게 0점. 우울하지 않고 너무너무 행복한 게 10점. 이라면 지금 몇 점이세요? 2점이에요. 그럼 몇 점이 되고 싶으세요? 4점 정도 되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이 2점을 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문제를 사정하는 거죠. 예외 질문. 이렇게 계속 남편과 아내가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붙어 있을 때마다 싸우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없을 때, 그때는 뭐가 다르죠? 둘이 이렇게 파괴적으로 서로 소리를 지르고 그러지 않았을 때, 그때 두 분은 뭘 하고 계셨죠?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처 질문. 이렇게 너무 힘든 결혼 생활을 해왔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내고 한 것은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물어보면서 이분이 가진 강점과 자원을 발견하고 이분이 그냥 힘들기만 했던 게 아니라 뭔가 나도 노력을 해왔고 뭔가 달라지기 위해서 애써왔다. 이런 거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내담자와 치료자가 함께 세우는데요. 이 목표는 치료자가 아니라 내담자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걸 목표로 삼아요. 그리고 측정 가능한 작은 목표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남편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걸 목표로 하겠어요. 뭐 이런 거예요. 효과 있는 거 더하기. 우리는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쓰곤 있는데 좀 안 좋은 방법을 쓸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른다거나. 그런데 그거는 효과가 없었잖아요. 효과가 없는 건 그만두고 어떨 때 좀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눈을 보고 이야기할 때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맛있는 디저트를 먹으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 나눌 수 있었어요. 라고 한다면 효과 있는 걸 더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뭐 좋아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이렇게 뭔가 목표를 수행하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당신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희망을 주고 아주 작은 목표를 조금씩 이뤄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나은 목표, 조금 더 높은 목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곳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제 이야기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야기 치료는 인간의 경험은 근본적으로 불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인 거죠. 어떤 경험은 그 사람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고 창조해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너무너무 우울하다고 찾아온 20대 여성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분한테 그 문제를 외제화시키는 거예요.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우울이가 자주 찾아오는 건데 어떨 때 찾아오나요? 이 우울이가 당신의 삶에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나는 사건을 찾아내는데요. 뭐 가족 문제라면 가족의 이야기, 또는 그 개인의 문제라면 개인의 이야기와 반대로 행동했던 걸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우울해서 맨날 집에만 있고 일어나기 힘들고 밖에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떨 때 좀 덜 우울해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밤에 좀 깜깜할 때 뭐 편의점에 컵라면 사러 갈 때 그때는 조금 덜 우울한 것 같아요. 바람도 쐬고 하니까요. 그 문제 이야기의 행간을 통해서 빛나는 사건을 밝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 이야기를 다시 쓰는 거죠. 당신이 우울이한테 이렇게 계속 지고만 있는 분이 아니라 뭔가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밤에 이렇게 산책할 때 말고 또 어떤 때가 있으세요? 뭔가 더 노력했던 때는 언제인가요? 찾아보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강화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다면 이런 분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파괴적인 문화적인 가설을 해체해요. 이야기 치료에서 개인이 갖는 문제는 이 사람들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문화적인 배경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 우울한 분이 밖에 잘 안 나가는 건 자기 외모 컴플렉스 때문이었다라고 볼게요. 그렇다면 여성은 좀 말라야 되고 예뻐야 되고 이런 거는 문화적인 폭력 아닌가요? 그거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고 다른 사람의 잣대인데 굉장히 폭력적인 잣대인 거잖아요. 그거에 우리가 따를 수는 없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겠죠. 저는 해결중심 가족치료를 대학원에서 배웠는데 해결중심 가족치료를 배우면서 학부생들을 상담을 했어요. 이때 좀 학부생들, 대학생들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어떤 한 학생은 장학금을 받고 있고 너무나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불안이 너무 높은 거예요. 불안이 높다 보니까 애인한테도 되게 험하게 할 때도 있고 가족들하고 있을 때도 굉장히 항상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럼 불안하지 않을 때는 언제죠? 또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내가 이걸 하고 있을 때는 좀 불안이 낮춰지더라.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게 나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 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뭔가 찾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담을 마무리할 때쯤에는 이번 학기 기말 끝나고 방학 때 여행을 좀 다녀오면서 자기 좀 리프레시하는 시간이 자기한테 필요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되게 해결중심적인 사고, 또 이야기 치료적인 사고는 뭔가 그 내담자가 주체가 돼서 나의 좀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지금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힘든 와중에서도 어떻게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지, 내가 힘든 와중에서도 그래도 힘들지 않을 때는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